현상 알아차림 하고 있거든. 네. 오늘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자, 인간은 지극히 이성적인 존재죠. 그렇죠. 이성. 네. 그러면서도 또 지극히 감정적인 존재죠. 네. 그래서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비유하기까지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이것에 좀 더 알아차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 자,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이게 왜 필요하냐? 아까 나라는 존재는 이성적일 수도 있고 감정적일 수도 있지만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비유될 만큼 감정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중요한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면 이 감정을 억압하고 감정을 적절하게 제어할 때 그것이 모범적이다, 그것이 바른 인성이다라고 도덕적 교육을 아주 반복적으로 받아왔거든. 그러면 그러한 도덕적 교육의 효과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억압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의 반복에 의해서 어느 순간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감정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구와 관련해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느낌이거든. 체험하는 느낌. 자, 우리가 경험과 체험의 차이가 뭘까요? 경험과 체험의 차이. 체험은 뭔가 더 자신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된 느낌? 우리 삶은 체험의 연속이거든요. 체험이라는 것은, 경험은 감정이 같이 개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은. 그러나 체험은 본인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자결성을 갖고 하는 그런 거라면 거기에는 무엇이 묻어 있을까? 체험은 감정. 바로 우리의 감정이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경험들을 감정적으로 지각하는 것, 지각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 그걸 우리는 체험이라고 한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체험의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감정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정을 계속 뭐하게 훈련받았나요? 억압하도록 훈련을 받아왔다.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인이 된 우리는 왜 그러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현재 이 순간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준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정을 회피하거나 그 감정을 억압시킨다.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억압시켜서 현재 상황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문제는 우리 삶의 활력을 동시에 잃어버린다. 호기심을 동시에 잃어버린다. 도전을 동시에 잃어버린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을 지각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위한 긍정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활력을 잃게 만든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활력을 잃게 만드는 건 결국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설렘이나 어떤 행복도 못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볼까요? 자, 감정을 알아차리면은 여러 가지 뭐가 온다? 변화를 찾아온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 그 밑에 한번 보죠. 자신의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뭐가 높아진다? 삶의 질이 높아진다. 거기서 민감성으로 접촉이 가능하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감정이
감정을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 민감성으로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의 알아차림 접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민감성이 빠진 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둔감. 우리 감정이 빠진 거. 감정이 개입된 걸 우리가 민감성이라 본다면 예. 감정이 빠진 걸 우리가 둔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둔감하다. 둔감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게슈탈트 형성을 돕는데 이 감정의 알아차림이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한다. 자, 우리는 모든 걸 긍정적인 자극과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게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다. 다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내가 수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남을 가질 수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차단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회피되거나 차단됐을 때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 내면에 쌓이겠죠. 누적되겠죠.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거기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게슈탈트를 형성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게슈탈트를 형성할 수 있어야만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현재 전체성을 못 가진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한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다. 자, 세 번째 한번 보세요. 미해결 과제를 돕는다. 그 칼로에 뭔 글자가 있나요? 차단된 감정 접촉 및 해소. 여기서 차단된 건 주로 어떤 감정이 차단됐을까요? 부정적인 바로 그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감정,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 차단됐다. 왜 차단됐을까요? 회피한 거죠. 회피했죠. 왜 그렇게 회피했을까요? 일단은 제껴두는 거죠. 제껴두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내사? 바로 그거예요. 내사에 의해서 그것이 아주 도덕적인 것이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라는 건 내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내가 차단된 이 감정을 접촉하지 못하고 안에다 쌓아놨으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내 상태를 부정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뭐 해야 된다? 접촉해서 해소를 함으로 해서 미해결 과제가 사라진다. 결국은 우리가 이 감정을 외면하거나 그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외면하거나 억압했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을 우리가 앓게 된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보세요. 긍정과 부정의 표현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의 상담 중에 내담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딱 끄집낼 때, 그때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때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지금 내가 무엇을 물어봤죠? 감정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격려를 해줬을 때, 따뜻한 관심을 보여줬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이건 뭐냐면 긍정적인 감정을 알아차리고 만날 수 있게 옆에서 뭐 해주는 건가요? 도와주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를 무시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를 소외시켰을 때 그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그건 본인이 만나기 싫은, 회피하거나 억압시켜 놓은 감정이거든. 그거조차도 알아차리고 접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래서 본인의 내담자의 그러한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을 말로서 표현하게, 행동으로 표현하게 도움을 준다.
빈 의자 기법이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빈 의자 기법은 앞에 빈 의자를 두고 거기에 내가 감정을 해소해야 될 대상이 앉아 있다고 우리는 설정을 하고 그 대상에게 자신의 억압되어 있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뱉어내는 거예요. 안전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요구를 하고 그러한 긍정과 부정의 이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건 우리가 부부 상담을 하거나 연인들을 상담할 때도 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한 억압된 상태에서 그 억압된 그러한 감정이 심리적 장애를 만들었을 때도 이러한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 감정은 표현되는 순간 내 안에서 뭐 됐나요? 나갔죠. 배출됐죠. 최소한 그것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표현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표현하면 대체로 어떻게 하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왜 쓸데없는 이야기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계속 눌려버리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으려고 하죠. 우선에는 그것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정적인 표현도 도움이 된다. 자, 이것이 우리가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선생님 그 막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보면 긍정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꼭 긍정적이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오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고 완전 해피해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한 2주 정도 동안 이제 굉장히 이게 요 몇 주 동안 굉장히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긍정을 자꾸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긍정이 없는데 긍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걸로서 덕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 현상은 일종의 우리가 집안의 인테리어 할 때 벽지로 비유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벽지를 발랐는데 이 벽지가 잘못 발라졌거나 낡아가지고 새 벽지를 발라야 될 때 우리는 그 지저분한 벽지를 알아차리고 만나서 뜯어내고 새 벽지를 발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그 위에다가 새 벽지를 덧빵 입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해 보기에는 그건 멀쩡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건 안에서 썩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알아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뭔가를 작업을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제가 이거를 아예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안 보려고 하죠. 아예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보려고 했을까요? 왜? 그거 자체가 본인에게 고통스럽고. 그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만들거든. 맞아. 근데 알고 보면 계속 해피하면서 장기적으로 두는 게 내 에너지를 더 고갈시키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와, 중요한 걸 잡았네. 이게 더 에너지를 그러니까 빨리 마주해버리고 그렇지. 빨리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러니까 밑바닥을 빨리 쳐버리고 올라오는 게 낫더라고요. 알아차리는 순간 대부분 해소되는데 맞아요. 좀 전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어. 그 에너지를 안 쓰려고 고통을 안 느끼려고 나는 회피하고 억압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게 계속 내 에너지를 고갈시켜 버리거든.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거 개수할 때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걸 본인이 지금 경험했잖아. 이건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어떤 자존감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 게 이게 내 못난 부분이잖아요. 내 안에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사실은 인정해야 되는데. 그죠, 나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나도 못난 사람이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근데 내가 이것도 나의 일부분의 모습이구나. 그렇지. 요거를 인정하고 빨리 그 밑바닥을 빨리 쳐버리면 빨리 내가 밑바닥이
밑바닥까지 이제 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일주일 사이에도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를 빨리 인정해버리고 내 감정이 항상 좋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해버리고 이제 그냥 밑바닥을 빨리 봐버리고 빨리 치고 올라오면 이게 빨리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자기 자신으로서 그죠. 회복을 갖는 회복 탄력성이지.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속이면 그렇죠. 속이면 근데 왜 속일까? 왜 속일까? 왜 나는 그 부정적인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까? 뭐 내사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건 네. 성장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더 위대해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갖추어야 되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게 결핍됐던 거예요. 그게 억압됐거나 그러한 성장 과정에서 억압과 결핍 때문에 나는 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뭔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건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버리는 거는 도저히 나는 그걸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도 만약에 본인이 버림을 받아버리면 성장 과정에서 그런 아픔이나 그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은 회복을 잘 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결핍과 억압이 있으면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 또는 연인과의 관계에서 만약에 자기가 먼저 우리가 차였다. 우리가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러면 이건 자기가 먼저 찰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는 그 대상을 버리고 싶은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먼저 버림을 받아버리면 이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깊은 상처를 받아서 오히려 그 대상에게 과한 집착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죠. 조금 전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이게 뭔가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드러냈는데 이게 혼난 경험이나 그렇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극하게 주의를 하게 되잖아요. 자꾸 이게 나를 이제 눌리는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러내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돌아오면 나를 억압시켜야 되잖아요. 그거는 반전시켜야지. 반전시켜야 돼. 그죠. 반전시켜야 되죠. 그런 식이 어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제가 이게 반전시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반전시키는 부분 드러내야 되는데 반전시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사소하게 조금씩 계속 보여요. 그럼 본인이 반전시키는 걸 지금 현재 알아차릴 수는 있네. 그죠. 알아차리거든요.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굴레에서. 우리는 이 반전을 못 알아차리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그 익숙한 패턴에 계속 젖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막 제가 옛날에 이거 몇 말씀 이게 막 뭔가 형태가 막 이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눌리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던져야 되는데 무게 중심을 저쪽으로 던져서 뱉어버리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은 보여요. 지금 부모 어머니가 이제 동생을 웬만하면 싸고드는 모습 얘는 뭘 해도 되고 근데 이게 엄마가 나를 지적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알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나오면 전 툭툭 치거든요. 그냥 바로 쳐버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형태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패턴이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나는 눌릴 수밖에 없는 거지. 사실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걸 더 눌리지 않고 그렇죠. 밖으로 표출한다는 거죠. 표출하죠. 착한 아들로서만 존재하면 그걸 그렇죠. 토해내지 못하거든. 많이 토해냈다고 생각하는데 다분히 여전히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다분히 여전히 많이. 왜냐면 내사됐을 거거든. 그렇죠. 다분히 여전히 많이 참고 있더라고요. 다분히 여전히. 좀 이제 그냥 조금은 그래도 엄마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이런 게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다. 그런 부분이 그렇죠. 이게 이제 교사들 심리를 이게 지금은 본인의 그걸 자꾸 비추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상담할 때 이게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글을 쓰고 영상을 찍고 올려서 유튜브에서 내 반응을 보는 거지만 그 뒤에 다음 플레이는 뭐냐면
그걸 보고 이제 연락 오는 사람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무장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은 도움 조금 더 이제 좋은 조건은 본인이 그러한 것들을 내가 체험을 직접 해본 거거든. 예. 감정이 개입된 그런 경험들을 예. 많이 해봤다 이 말이야. 예. 그러면 그게 내담자들이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 접근하기가 수월해지지.